Round 3.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헌재에서의 이제 심리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 뭐 송달을 거부하고 수치를 거부하고 네. 난 모르겠고 뭐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그러나 또 그 변호인단은 좀 구성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절차가 약간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늘어져라 천천히 하자.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근데 국민들은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헌재가 좀 속도를 내고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끝나냐? 언제쯤 그 탄핵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으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뭐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모르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네, 그러니까 63일. 두 달 생각하시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그러니까 3달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충 그 전에 우리나라에 탄핵이 2번, 대통령 탄핵 2번 있었는데 2달에서 3달 걸렸다. 근데 저는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뭐 세 달 걸린 것보다도 더 걸린다. 예, 이유가 3달보다 더 걸릴 이게 거라고.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단순하다. 그래서 빨리 끝난다. 이렇게 기대감 섞인 기사가 쫙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게 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온갖 수단을 통해서 시간 지연 전략을 할 거긴 해요. 아, 제가 법쟁이들. 보기에는. 법쟁이들이 법쟁이들이. 나와서 아직 뭐 헌재 의결서 지금 패문부재 음. 전 국민이 다 그 관저 거기에 한남동에 있는 거 아는데 패문부재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달주의라고 잘 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그렇는데 당사자가 이거를 받아야지만 헌재 이것도 심판도 시작된다는 건데 이거는 당사자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실제로 행방불명이거나 뭐 이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어떤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아마 헌재에서도 결단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안 받는다고 이거를 그러면 탄핵 심판을 안 합니까? 다른 방식들로 도달했거나 충분히 인지했거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그 되게 웃긴 게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대요. 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그런데 화환이 엄청 많이 왔대. 집 앞에. 아, 그것도 한남동 받았대, 관제. 그걸 받았대. 선물은 수치하고. 선물은 받고 야, 헌재 의결서를 안 받고. 선택적이네. 이게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뭐 이거는 사실상 헌재가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지연 전략을 무한정 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뭐 증인들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본인이 나가서 변론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간 끌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내란죄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각종 논리들을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도 지금 나와가지고 외신하고 내신하고 지금 다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분은 심지어 지금 윤석열 변호인 단도 아직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의 입장을 내가 소통도 약간 하니까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근거로 외신하고 오늘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의 유영아야?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논리들이 제가 보기엔 다 궤변이지만은 그거를 다 그 논리들을 또 헌재에 가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가 시간이 덜 걸렸던 거는 본인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좀 안이했던 것도 있는데 그때 뭐 아시겠지만 2016년에는 박근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거는 기각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사절을 준비도 안 해놨다라는 거야.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날부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준비도 안 해놨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안이한 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적으로 다 따져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분들도 좀 많이 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좀 이게 헌재가 그걸 꼭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뭐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못 받았다고 하다 오늘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피한 거 아니라고 입장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2심을 지금 보고서 나올 확률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선거법 관련 유죄가 나왔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거 네, 이거가 2심 재판 2심이
원래 633 법칙,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그러니까 대법원 3개월 하면은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15일에 이게 1심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월 15일에 나와야 돼요. 네. 2월 15일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늦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을 못 지키고 한 3월 달에 저희가 보기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이건 감입니다, 그냥. 예, 어쨌든 뭐 그 예. 대법원이 규정한 강행 규정으로서의 그 규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또 많은 파장과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전에 이를테면 급하게 맞아요. 대법원이 언제 선고한다라고 막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거를 막 잡으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이런 시간 지연 전략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표 거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4월 18일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네. 그리고 이미선 두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들인데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거든요. 4월 18일. 예.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 어쨌든 문영배가 네. 지금 권한대행이지만은 본인이 근데 이거를 책임을 지지 않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월 초중순에 아마 헌재 저기가 그러니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요. 4개월 조금 넘거나 4개월 정도 되거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헌재가 다른 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뭐 4월 18일 전후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관련 2심의 결과하고 연동되지 않겠냐, 의식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하셨어요. 또 그 헌재가 의식해야 될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란 사건과 관련된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동네 그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대통령을 여기 수사기관에서 소환 송부하고 여기 수사기관에서 송부하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검찰은 손 떼고 공수처로 완전히 이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이 대부분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제 걱정은 예전에는 검찰이 주도하고 막 하고 있을 때는 야 저러다가 검찰이 저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데 나중에 부실 수사로 연동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법사 일을 해봤던 저로서는 공수처가 해? 저거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수사 인력도 진짜 없고 맞아요.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공조를 잘 꾸려서 여기서 하고 군 검찰도 저는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같이 해야 된다.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여기서 수사를 째깍째깍 잘 진행할 경우에 이 수사의 결과가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의 그 수사 있잖아요. 이거 별 수사는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 무슨 국가 내란죄를 저지른 이런 건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아닌가요? 정치자금법, 선거법 뭐 관련해가지고 좀 지저분한 거예요. 돈 받고 뭐 이런 것들 가짜 여론조사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나올 이 뭐 황금폰? 그게 황금폰이지. 그러니까 그 폰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또 우리 여론에도 큰 영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 경쟁하다가 이제 검찰이 공수처에 이제 이첩하기로 했잖아요. 네. 교통 정리가 됐잖아요. 제가 느낌으로 말하면은 검찰은 사악하고요, 공수처는 무능하고요, 경찰은 허술해요. 큰일이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공수처에 넘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윤석열, 이상민 이 두 사람의 건에 관한 것만 지금 넘긴 거예요. 나머지는요 검찰에다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병 확보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경찰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을 이제 구속시켰어요. 체포해가지고 두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건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누구의 입과 누구의 진술을 확보하느냐, 증거는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 공수처는요. 어쨌든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체포를 했어요. 요 세 명 건은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건데 아직 검찰이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이상민 건 넘겨줄 테니까 다른 사건은 이첩하지 말아달라 취소해달라고 해서 공수처가 다 취소했거든요. 검찰이 지금 구속하거나 체포한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광첩사령관, 이진호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 여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 빼놓고는 여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데요. 그 중에서 솔직히 제일 유능합니다. 사악한데 유능해 검찰이 이런 거 수술하라. 근데 간 보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검찰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다없이 건짐없이 잡아오는 거잖아요. 묶여갖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 특검 지금 네. 그 상사 특검도 있고 내란 특검, 일반 특검도 있잖아요. 네네. 이 특검이 발족되기 전에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상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되면 체포를 하게 되면은 이 최장 20일 안에는 풀어주던지 20일 이후에는 풀어주던지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특검이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사 특검하고 일반 특검을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윤석열을 그래서 윤석열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를 해버리면은요 이 법상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건으로 다른 기관들이 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약간 삐리하게 소위 말해서 삐리하게 하면은요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을 못 믿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빨리 특검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쭉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범죄자들 피의자들을 잡아가두고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와 관련된 그 증거 수집을 그럼 이 기관에서 같이 했으면 뭔가 좀 일관되게 이야기들 맞춰서 나올 수 있는데 증거는 경찰이 가져가고 피의자들은 검찰이 가져가고 또 뭐 다른 사건과 관련된 또 피의자는 또 공수처가 잡아가고 이렇게 지금 막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요. 나중에 마치 잘못하게 되면 각자가 각자의 피의자들이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춘 증거들이 새롭게 채택되고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엉뚱한 일이 같은 시간에 대한 여러분 그런 그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사건의 재구성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일본의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그 각각의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라쇼명 맞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재판부는 그냥 이거 증거 뭐 불채택 해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맞아요.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온 국민이 느꼈던 그날 밤의 공포와 분노가 재판에 가가지고는 무죄 혹은 뭐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좀 그 힘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부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사악하다, 경찰은 허술해, 그리고 공수처는 무능하죠. 저도 공감 많이 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끄덕끄덕 하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용린 TV의 본격 재가동 탄핵 특집 방송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